오늘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결과가 좀 굉장히 이게 양당이 0.8% 아니, 또 차이로 우리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헉 뭐지? 그리고 또 서울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를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요즘에 싫어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세다 보니까 이게 전체 민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일단 제 생각을 한 4, 5분 정도 좋아요. 먼저 얘기하고 최고 전문가니까. 종편에서 다룬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반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거는 종편에서 이 리얼미터 결과 가지고 막 우려먹었을 거 아니야. 오늘 최고지, 피크지. 드디어 문정부 지지율 흔들리나. 딱 그리고 통합당 지지율 역대 최고치로 올라. 아, 그렇죠. 이거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지어지고 얼마 안 됐지. 최고 높은 거야. 그 전에 바닥을 기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후반 그때 탄핵 정국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0으로 갔던 때가 있잖아요. 네.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든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이고 4.15 총선 때 요 정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지나간 버스고 네. 지금 어쨌든 0.89 0.9% 정도 차이, 1%가 안 되는 갭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근데 비등하다는 거죠. 하나 좀 물어볼게요. 갤럽 조사는 다뤄요? 갤럽 종편에서? 조사도 그러니까 갤럽 잠깐 조사가 양념으로 다루지, 금요일 날. 아니야. 갤럽 조사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지지도 음. 갤럽을 주로 다루고 어. 리얼미터가 낮으면 리얼미터를 아니 주로 근데 다루고.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이 이제 그 출렁거릴 때가 있는데 있어요. 정당 간의 갭은 늘 10몇 % 차이가 나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나죠. 정당 간에는 37대 25였거든요. 12%포인트 차이에 그러니까 여전히 갤럽 조사는. 변동이 없어. 그러면 이제 갤럽은. 그런 갤럽 조사는 다루지 않지.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이 좀 출렁해야 그걸 다루는데 네. 갤럽은 이번에 그 긍정 수치가 똑같아. 안 지난주하고 다뤄. 똑같이 안 다룹니다. 안 다뤄요. 44%에 안 다룰 거예요. 부정만 1% 안 올라. 다뤄.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지. 왜 다뤄?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것만 가지고 통합당이 올랐고 그렇죠. 양당이 붙었고 그렇죠. 서울에서 역전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그러고- 서울 재보선은 어. 통합당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연결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의 이 기술,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주고 자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딱 저게 아까 어떤 분이 언론 때문이다. 근데 언론이 민심을 모아 데스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들의 시각에서의 조합을 해서 미디어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공되는 게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통합당 지지율 올랐다. 그 밑에 작은 기사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모여 있어. 그럼 윤희숙 의원 또 어떤 연설 하나.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윤희숙 의원이 옛날에 쓴 책이 있어. KDI 갑자기 또 연구위원 때. 서울시장 네. 재보선 후보로 거론도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나가나. 그래서 제가 아까 라디오에서 그랬잖아. 주진우 맞아요. 라이브에서 네.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실현 그렇지. 가능성이 그렇지. 없다. 그렇지. 네, 현실성이 그렇지. 없죠. 어쨌든 뭐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도 하고 오래전에 쓴 책이 뭐 정책의 배신인데 그거 하고 그거나 지금 아니, 예를 들면 그분도 너무 나가더라고. 아이들 문제, 뭐 교육 문제 언급을 했는데 교육 전문가들 듣더니 웃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초선 의원이시고 이 학자 출신이라 좀 진정성이 있나 보다라고 한 50% 정도 생각을 했어요. 네. 요새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바로 미천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딱 이분이 좀 뜨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막 남발을 하더라고. 메시지를. 그런 경우가 금방 많죠. 뽀록 나거든. 그런 이거는. 경우가 많죠. 전문 용어로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죠. 제가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객관적 수치들을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갤럽은 얘기했으니까 정당 지지율 37대 25였습니다. 수도권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수도권 흔들린다는 징표가 없습니다. 서울이 38, 민주당이요. 서울에서 통합당이 21이 나왔어요. 근데 호남 70대 5로 나왔어요. 민주당이 압도하죠.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37대 25인데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리얼미터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번 주중조사 목요일날 발표한 월, 화, 수 1,500명 조사 결과인데
뭐 목금도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다음 주도 네, 뭐 네.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간 조사도 월요일날 붙었다. 발표될 때 대동소이할 거다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35.6, 통합당이 34.8로 해서 아까 0.8% 포인트로 맞아요. 좁혀졌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34.9, 통합당이 37.1로 역전했다는 거예요. 역전했어.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58.3인데 통합당이 무려 21.8이 나왔습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야,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갤럽에서는 호남에서 70대 5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 항상 호남 쪽에서 정당 지지도는 좀 튀는 경향이 곧잘 발견되곤 합니다. 제가 한번 다른 데들을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는 추이를 보니까 민주당이 2.7 빠졌고 한 주 전에 비해서 통합당 3.1%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44.5가 나왔습니다. 아까 갤럽도 44가 나왔죠. 비슷하네요. 갤럽 조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긍정 44, 부정이 46인데 어느 쪽도 아니다. 보통 척도로 볼 수 있는 중간 척도로 볼 수 있는 데가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엇비슷한 거거든요. 여기는 긍부정이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른 비공표 조사들을 제가 계속 지금 받아보고 있는 여러 군데를 사실 비공표 조사니까 수치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케이. 물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추세가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좀 빠진 게 맞아. 그러니까 ARS 조사했을 때 40% 중반대로 대충 나와요. 대통령 지지도는.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 서울에서 리얼미터 조사처럼 역전되는 경우는 아니다. 없어. 더더욱이나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갭이 아까 이제 0.8%로 리얼미터 붙었다고 하는데 되게 다른 조사들을 보면 한 9%에서 10한 3, 4% 정도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요.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ARS 조사 방식으로. 근데 이런 조사들은 되게 조사 시간대를 언제 하느냐? 주로 저녁 때 많이 해.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들이나 젊은 층들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는 네. 시간에. 그리고 서울에서도 8에서 한 10%포인트 정도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이들 조사에 의하면. 그럼 리얼미터 왜 그러느냐? 리얼미터는 낮 시간에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연락을 못 받죠. 네, 낮 시간에 뭐 1시, 2시, 3시 이때 합니다. 리얼미터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해왔어. 일간 조사를. 때문에 이들이 리얼미터는 그 시간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계속 그 추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낮 시간대에 조사하면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라든가 응답률에 바이어스가 이런 생길 수 어떤 있죠. 직장인들이 조금 응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조사 시간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낮 시간대도 좀 해야지만 저녁 시간대를 많이 잡아줘야 전체 유권자의 표집 조사에 비표본 오차들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있어. 첫 번째. 이해됐고. 이해했고. 두 번째 아까 호남에서 좀 특이하다.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왜 두 개 조사 차이가 그렇게 클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리얼미터 조사가 어쨌든 ARS 조사가 대개는 고관여층들,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데 낮 시간에 주로 이거는 조사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이 좀 발견된다. 근데 아까 저녁 시간대로 하면 호남에서 그렇게까지 통합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도 분명히 있다. 하나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자. 지금이 수혜가 극심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가 최악이죠.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가 굉장히 심했는데 리얼미터가 이제 월화수 조사에서 주간 조사 결과를 목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 시즌도 굉장히 피해가 극심했던 시점이었고 맞아요. 지금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럴 때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사든 되게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사쟁이들은. 그래서 되게 이때는 조사를 피해가는데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를 매번 계속 해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튄 느낌이 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얼미터 조사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사 방식에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이건 알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민심이 과거보다 안 좋아진 건 분명히 있으나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폭에 빠졌다는 결과는 리얼미터 외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대통령 지지는 40% 중반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물론 4점 척도로 갤럽은 아까 중간 척도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게 있지만 전화 면접 조사로 해보면 4점 척도로 하면 여전히 50%가 나옵니다. 지금 비공표 조사들은.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 조금 낮아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게 큰 폭으로 낮아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통합당이 분명히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 민주당이 약간 빠지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둘 간의 격차가 뭐 10% 이내로 바짝 붙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 좀 더 근데 지켜보자. 저희 이 얘기예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좋아요. 이제 이 조사 분석,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됐어. 왜냐면 예전엔 이런 거였지. 유선 전화로만 계속 걸면 요즘은 이제 젊은 또는 중년 세대들도 다 이제 집 전화, 유선 전화 안 쓰고 휴대전화 중심으로 쓰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집 전화로만 주구장창 걸면 이게 여론조사가 맞겠냐? 옛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무선 혼용 방식으로 하잖아요. 표집도.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대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계층 이런 것도 좀 정말 모집단에 근접하게 표집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미 세팅된 방식을 계속 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좀 이 출렁거림이 생길 수 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보자. 예. 이 얘기가 종합적으로 전달이 됐어. 예, 그리고 안심번호 어.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고. 그럼 저는 네. 그 리얼미터 우리 이택수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다 이 지지도를 가지고 분석한 정치 기사들의 대부분은 민주당 빨간불, 그 통합당 파란불 이렇게 됐고 청와대 위기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내용 분석은 뭐냐면 이 지지율 격차는 뭐냐? 민주당에서 빠진 게 통합당으로 갔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왜 갤럽 거는 안 쓰냐고 그러면. 자, 그럼 반사이익으로 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이 내용 분석을 해줘야 그럴 듯하잖아요. 자, 2030 아니, 그래서 내가 자를게 잠깐. 그런 얘기가 딱 나오잖아. 종편에 다루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논리를 주는 거야. 하나는 갤럽 조사는요 한번 묻고 거기에서 양당 간에 그렇게 지금 보면 37대 25니까 12%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양당 간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묻고 그다음에 그래서? 호남 얘기도 또 하고 그렇지, 리얼미터 호남 이거 조금 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런 거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경향성상 통합당이 좀 오르고 민주당이 좀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 약간 빠졌다는 건 동의하나 요거를 아까 수혜 피해 이런 것도 계절적 요인도 오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좀 더 한두 줄을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이게 나의 고민이에요. 그 얘기가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그 토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CG도 갤럽 거하고 리얼미터 거하고 같이 또 보여주면서 차이가 크네요.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될지 지금은 좀 고민인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몇 주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딱 갈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종편에서는 자, 두 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시즌은 준비돼 있어. 두 개를 보여주는데 갤럽은 누가 봐도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지난주와 대체로 추이는 비슷하다. 그럼 그걸 언급은 해주는 거야. 민심을 측정하는데 재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딱 지적을 해야지. 아니, 재미란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갤럽 얘기를 인용 안 하면 최 평론가님이 인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인용을 해야지. 자막을 딱 띄워주지. 자, 인용을 해. 자, 갤럽의 경우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했어. 근데 리얼미터가 좀 특이하네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의 책임이 되냐면 리얼미터의 책임이 되는 거야. 아니지. 그 조사가 우리도 조사를 해보자. 튈 때 있어. 있다고. 어쩌다 그다음에 한번. 그런데 그 아까 있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사를 항상 이제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심번호를 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아까 조사 시간대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만약에 조사하는지.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아마 다음 주겠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또 그 엠브레인, 케이스탯, 한국리서치 등등 4개 코리아 리서치 4개 조사가 같이. 발표하는 2주 만에 지표조사 발표합니다. 화요일 날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4점 촉도를 하는 거거든.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 지지율 지난번에 50% 조금 넘었거든요. 40% 후반에서 아마 50% 사이 올라갈 것이다. 정도에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까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